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배. 안녕하십니까. 자고 고민하지 않는 배초도사 배종찬입니다. 수.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아 좋아요 오늘. 오늘 저희가 네. 업데이트래. 그 뭐지? 아, 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났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론조사도 봐야 되죠. 네. 그 다음에 트렌드도 봐야 되죠. 빅데이터도 봐야지. 나 빅데이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빅데이터를 업데이트라고 그랬어. 나 다 알지. 네? 아, 죄송합니다. 이 똑같은 영어 내자잖아요. 비슷해. 다룰 게 많아요. 네, 빅데이터나 업데이트나. 그런데 어제 1박 2일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그 국민의힘 연찬회 민주당 워크샵 그 얘기 좀 해야 됩니다. 아, 양당이 용어 좀 통일하지. 헷갈리게. 여당은 국민의힘은 연찬회, 민주당은 워크숍입니다. 워크숍, 네. 이거 바뀌면 안 돼요. 네. 요 얘기 좀 해볼 건데 일단 여당부터 하죠. 여당 연찬회. 그렇죠. 대통령이 참석했죠. 야 대통령이 네. 참석했는데 야 대통령이 어제 일단은 관심 있었던 거는 식사 만찬 메뉴는 회하고 문어, 숙회 요런 그렇죠. 해산물. 수산물 촉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네, 아 이거 맛있게 생겼더라고. 회가 다 깔려 있고 문어가 문어도 좋죠. 있고. 문어. 문어도 있고. 아유 좋아요. 그런데 술은 어저께 안 드신 것 같더라고 다들. 왜냐면 그렇죠. 식탁에 있는 음료들이 다 이제 주스로 보이던데 어쨌든 그 이야기도 해요. 대통령이 뭐요? 지금 상황이 술을 마실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네.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네. 지금 왜냐하면은 뭐 아 어제 대통령 그렇게 직접적인 그런 얘기를 이야기가 했어요?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그거 뭐 하룻밤도 자고 네. 뭐 소주 한잔 하기도 좀 어려운 여건하에서 그러기도 어렵고 네. 이런 이야기가 포함이 돼 있는데 아 그렇죠. 어제 저 회 마시면서 회 먹으면서 여당에서 네, 근데 폭탄주 돌리고 그러면 비판 사실 많이 받았을 대통령 거예요. 발언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좌표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뭐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실용 이야기하지 마라.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 가야 될 길이 더 중요한 거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예.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이제 보수 성향을 더 강화하는 게 이제 그대로 묻어놨다 이렇게 보시는데 또 여기도 대통령의 이 생각과 또 판단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이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욕만 합니다. 후쿠시마를 봐요.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플러스 1이 2가 맞죠. 근데 네. 1 플러스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력들하고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김수민 평론가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발언.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작심하고 싸우자라는 선전포고를 한 것 같습니다. 작심하고 네, 싸우자. 이게 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얼떨결에 나온 발언이 막 이렇게 계속 불어나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 이런 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대통령이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비공개 회의가 아니라 다 네. 카메라가 찍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될 거란 건 다 알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굉장히 짧은 대통령인데 예. 지난 대선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했던 선거고 예. 어퍼컷하고 막 신났고 어쨌든 이겼고 예. 1승 1패 1전 전승 예, 일전 전승. 승률 전력을 100%. 갖고 있는데 예. 사실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입니다. 예. 그러면은 선거 유세에도 참석을 못해요. 대통령은. 그렇죠. 정치적인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네. 강경 발언할 것도 별로 없고 네. 강경 발언하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져야 한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는데 네. 그런데 그래도 여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정치 발언 진짜 선거하는 것처럼 유세 좀 해주겠다. 오. 예, 이렇게 해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그럼 이렇게. 대통령 후보 때의 어떤 그렇죠. 얘기들을 하는 네. 거다. 대통령 후보 때는 이제 좌파 혁명 세력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네. 했거든요. 민주당에 대해서. 네.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다음 공산 전체주의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번에는 이제 거의 뭐 과학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역대 대통령 정부에서 여러 분열들이 심화됐지만 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얘기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뭐 논쟁은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분명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은 명확했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다 알잖아요. 근데 표현은 잘 안 했죠. 근데 그렇게. 표현을 안 했다. 예. 오. 윤석열 대통령은 예. 분명하게 이제 이 연찬회를 통해서 예. 좌표를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다. 예. 전쟁이고 이른바 좌파 진보 또 문재인 정권 예. 그다음에 이 민주당 세력을 예. 어떻게든 뜯어고쳐야 된다. 어. 물리쳐야 된다. 예. 그런 전쟁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치적으로는 득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 그냥 추세로 말씀드리면 예. 거의 35, 55. 그러니까 35는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고 네. 55는 부정인데 거의 이 고착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긍정평가, 부정평가 콘크리트로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본다면 더 중도를 아우르고 야당과도 협치를 하고 또 일본 후쿠시마 이 방류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도 야당과 또 협의도 하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분명해요. 아니다. 야당은 전혀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예. 가야 된다. 가! 이게 이제 대통령의 한결같은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35대 55 긍정과 부정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이 틀이 변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총선 때까지는. 그러면 계속 이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그대로 고착돼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도를 흡수하려면은 이게 아니라 야당과도 소통하겠다. 국민들도 더 통 크게 이해하겠다.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당연시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좌표는 분명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네. 우연인지 필연인지 까마귀 날짜 배가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뭐 여권에서는 철거가 아니라 이전이라고 표현하니까 네. 뭐 이전 논란 있고 그 다음에 광주의 이 정율성 공원 요거 백지화 이슈가 지금 새로 생겼습니다. 요 이슈가 지금 두 개 떠오른 것도 대통령이 어제 그 연찬에서 했던 발언의 인식과 좀 맥이 다 있는 거라고 봐야 돼 아니면 우연일치예요? 뭐 우연이라기보다는 여러 흐름이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있었다. 개연성? 네, 저는 한국 정치의 철학 빈곤이 낳은 사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통 이제 유럽 선진국들을 보더라도 네. 뭐 윤 대통령도 좌파 우파 뭐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얘기를 했는데 네. 보통 좌파 우파의 기준은 경제 정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네. 얼마 전에 이제 조기동 작가라는 분이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내시기도 했는데 이 책의 내용에 제가 많이 공감을 했던 게 우리나라의 정치 주로 상류층과 상위 중상층까지를 대변합니다. 2차 노동시장에 있는 대다수의 서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양당의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차이는 엄청나게 있는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디를 잡게 되느냐. 역사를 잡게 돼요. 계보적으로 우리는 선이고 저쪽은 악이다. 역사 잡고 한쪽은 북한 잡고 한쪽은 그러니까 일본 잡고 뭐 이런 거잖아. 현재 사회과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역사학으로. 근데 역사학도 잘 살펴보면 진짜 객관적인 역사학이라기보다는 예. 일종의 소설 같은 서사입니다.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 탐닉하는 분위기들이 한국 정치권에 정파를 막론하고 있었던 현상인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더 크게 불거지고 있다. 네. 아니, 근데 잘 왜냐면- 살펴보시죠. 경제 정책에서 뭐 그렇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도 아니거든요. 한국 정치를 바라본 이후로 경제 정책에서 좌우 어떤 이념적으로 같이 논쟁하는 거 본 적이 네. 없어. 저는 윤 대통령의 표현한 어쨌든 날개는 두 날개지만 네. 새가 그냥 같이 한 방향으로 날아간다고 했는데 네. 오히려 경제 정책이야말로 한 방향으로 같은 새로 잘 날아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데서는 차이가 발생을 하지 않고 근데 분열은 극심하고 이런 상황에서 역사가 계속 소재로 불려오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경제도 따지고 보면은 네. 또 이제 정치적인 성격이 담겨 있는 경제 이슈들도 있어요. 복지라든지 또 노동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교육도 경제는 아니지만 이것도 또 뭐 정교조다 교총이다 여기에 또 뭐 이권 카르텔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연찬회에서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분명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예. 반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중국하고는 미국과 일본과 협력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또 하나는 이제 반문이죠.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융성한 예우를 또 받은 셈이거든요. 어제 그리고 그 얘기도 했었어요. 네. 대통령이 나라를 거덜냈다. 거덜낼 뻔했다. 그렇죠. 그 발언도 전 있어요. 정부가. 그래서 이제 지난 정권이 정부로서의 기능을 뭐 거의 못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약간 성격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또 분석하는 건 뭐냐면 뉴라이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뉴라이트에 이제 기반을 해서 네. 여기 뭐 반일 종족주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네.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정권을 잡고 나서는 광우병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친서민 중도 실형으로 가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친서민 중도 실형 그런 거 이제 안 한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좌표는 반공과 또 지난 정권에 대해서는 깡그리 우리가 예. 다 바꿔야 된다. 이런 확신의 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정율성 공원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거에 대한 여론 조사 이런 거 혹시 해본 거 있나요? 이게 빅데이터로 왠지 한번, 빅데이터로 한번 보시면 두 개를 분리해서 하면 네. 결과가 좀 흥미진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율성은 아닌데 지금 네.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 네. 지금 우리 화면에 네. 빅데이터 관련 분석이 나올 텐데 홍범도인데 날짜를 구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흉상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보면은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의 태도와 마음이 상당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안창호, 윤봉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라성 같은 이 독립 네. 영웅들과 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또 손병희, 또 유관순, 한용운, 김자진 이걸 이제 눈에 쑥 들어오실 테니까 한번 보시고 독립운동, 봉오동 전투 우리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으니까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 그런데 날짜를 바꿔봅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게 넘어가면서 갑자기 공산주의,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이슈가 다른 이슈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같이 지금 흉상을 이전한다라고 이제 거론되고 있는 김좌진, 이범석, 또 이제 이화영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도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련 공산당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몸담았고 이제 43년에 3월 하는데 이 분석이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긍부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다음 긍부정 관련해서 넘어가 주시죠. 그래프 넘어가 보면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논란이 되기 전에는 홍범도라는 이름 물론 기쁨, 성장하다, 적극적 빛나다, 승리를 이끌다, 위대하다, 존경하다. 물론 이전에도 약간 이념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빨갱이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당히 전반적으로는 긍정이 많았어요. 근데 자, 흉상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자 이념으로 점철됩니다. 논란, 분노, 망신, 비판, 부끄러운 일, 교각사루 뭐 이건 다른 의미지만 논란이 일다 또 의혹이 제기되다. 그래서 완전히 또 색깔 논쟁이 지금 또 본격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근데 정율성하고는 좀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예. 따로 저 조사하면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그것도 하면 정율성 논란은 조금 일단 사람들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은 이름인지는 아니니까. 아닐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율성의 경우에는 뭐 중국으로 가서 중국 인민군의 군관가요 이런 거 작곡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6.25 때 서울까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좀 조금 얘기는 다를 수 홍범도 있을 것 장군하고는 내용의 구성이나 평가가 조금 다르긴 한데 홍범도 장군으로 집중을 해보면 또 이제 같이 거론되고 있는 김좌진 장군이나 이혜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람들은 왜 옹개되는 거지 잘 납득이 안 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맥락을 보면 지금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찬의 발언을 읽어보면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범도 흉상 철거하고 광주시의 정율성 공원 조성 양쪽에 모두 부정 여론이 높을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홍범도 네. 장군 흉상 이전에도 부정 여론은 높고 네. 정율성 공원 추진하는 거에 부정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추진 백지화 시키는 게 많다? 추진하는 거에 대한 부정 여론. 추진하는 네, 거에 이게 대한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 평가가 더 높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더 높은 거랑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 둘 중에 하나는 옳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 여론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정율성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지금 징후가 5.18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예, 그냥 뭐 이렇게 한국 전쟁 관련 보훈 단체라든지 이쪽뿐만 아니라 5.18, 4.19 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김원봉 선생의 경우는 독립운동의 행적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실 남한에서 내쫓은 성격도 있어요. 예, 그 친일파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참작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밀양 정도에서 지역사회 정도에서 기념하는 건 괜찮다. 이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거든요. 정일성의 경우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안 돼가지고 서운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그냥 중국 공산당에 몸담았다. 이것만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정부 여당에서 유의해야 될 거는 정일성보다는 홍범도 쪽이 논란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교과서에서도 아는 배우고 그렇죠. 다 아는 김좌진 장군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 아는 독립 영웅이었고 그리고 이분이 소련 공산당 입당한 게 59세 때 일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별 일을 안 하셨습니다. 공산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철거해야 되느냐, 혹은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 흉상을 놔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 역시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78%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 더 강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수치상으로 나와요? 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78%라는 78%는 확인이 되죠. 왜냐면 당 대표로 대표이니까. 당선될 때고. 근데 요거 그 지지가 유지되는 강화되고 정도를 넘어 더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면 정치적 수사라고 봐야죠. 수사라고 봐야죠.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러면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 나온 결과를 보면은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자체적으로 이제 실시했던 조사 결과예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2%, 무당청은 30%면 대통령 부정평가가 이 조사에서 57%나 되는데 그러면 그 57%의 8, 90%만 가져와도 거의 한 40% 후반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이재명 대표 리스크죠. 계속해서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검찰의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을 하지만 또 사법부의 판단 또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거 특히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것은 또 검찰 수사하고는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쟁이 왜냐하면 다수당이고 국회 뭐 공룡정당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뭔가 딱히 민주당에서 나온 뭐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지지율은 더 흔들거리고 있다. 그중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적어도 지난 대선 국면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핵심 기반인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안 흔들렸어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그런데 지금 흔들린다. 지금 호남도 흔들리죠. 이낙연 전 대표하고의 관계도 지금 와서는 좀 뭐 미정미정 뭐 흐릿흐릿 뭐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김남국 의원이 아무리 무소속으로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코인에 대해서 의정활동 중에 했다 그러면은 철퇴를 가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결정이나 이게 판단이 없는 것 자체도 40대 화이트 칼라가 흔들리죠.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인 이슈는. 예. 저 배종찬 소장 얘기 보면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제 네, 자동응답 근데 조사에서는 이제 다르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그든 말씀드렸지만 자동응답 조사 방식은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더 반영이 돼서 좀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AR에서 자동응답 조사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전화 면접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것은 샤이 진보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이상민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이상민 네. 의원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재명의 역설이다. 당내 지지는 계속 강화되는데 네네. 당심하고 민심이 괴리돼가지고 외부로 나가면 별로 당 밖으로 나가면 당의 지지도가 정체된다 뭐 이런 취지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비명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뭐 비대위를 꾸리거나 해서 민주당의 얼굴이 바뀌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확 튀어가지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민주당의 얼굴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그 얼굴이 누구냐에 누구냐가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두 가지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당연히 이제 지난 대선에서 석패한 정치인으로서 두터운 지지층을 갖고는 있지만 더 이상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네. 성격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못지않은 그 이상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를 대체하거나 저항할 만한 대항할 만한 주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걸 이유로 그냥 이 대표가 계속해도 되느냐 했을 때 사실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까지 시간이 아주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네. 이미지를 그냥 비우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새로운 인물로 채우기보다는 뭐 새로운 인물이 온다 들어오더라도. 할지라도 어떤 네. 새로운 원탑이 금방 세워질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국민 여러분 네. 정부가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민주당 이재명 당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를 견제하고 싶으신 분들이 그냥 네. 찍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좀 비어있는 이미지가 네. 차라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다고 우리의 뭐 지도부로 비우라는 뜻이 아니라 네. 좀 이 사람 저 사람 앉혀서 네. 비대위를 구성한다든지 뭐 혹은 이 대표 체제에서도 그런 비슷한 노력을 할 경우에 예, 그렇게 해서 사실 민주당 지지보다 윤석열 견제가 훨씬 폭이 넓지 않습니까? 이 폭을 넓히는 시도들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총선을 치를 때 당들이 누구를 간판으로 내치우잖아요. 아예 민주당은 네. 간판을 없애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간판 스타 없이. 실제로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던 비결도 그런 것입니다. 문재인 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덜어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찍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뭐 비대위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런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지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